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가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이렇게 진단된 치매가 있을 경우에 그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치료가 과연 가능한 병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는 것이 뇌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 마음의 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치매 환자의 뇌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왔다는 사실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수십 년간에 걸친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이것을 정상적인 뇌, 젊은 날의 뇌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치매 환자가 진단됐을 경우에 그 치료 목표는 과연 이제 이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그분이 아직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화, 극대화시키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것에 이제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치매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그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남을 의심하면은 그런 망상 같은 거 생길 적엔 망상을 없애는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신이 자꾸 이랬대 저랬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이 너무 짧아지면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약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 그것을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알츠하이머 발견했던 뇌의 그 나쁜 물질이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진단에도 이용을 하고 지금은 그 나쁜 물질을 쌓이지 않게 하는 아니면 이미 쌓인 물질을 녹여내는 그런 물질들을 그런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근원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매에도 이제 증상을 완화하는 증상 치료하고 진행을 억제하는 근원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대개는 이제 증상을 없애주는 약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료제 중에 지금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아예 발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원 치료를 개발하는 게 한 80여% 되고 이제 인지 기능을 조금 좋게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치료제, 그런 증상 치료제가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망상이라든지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쉽게 화를 내든지 너무 잠을 많이 잔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을 없애주는 행동신경증 치료제가 한 7, 8%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약들은 이제 지금 사실은 근원 치료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약들은 사실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약이 개발이 된다면 정말 금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하나 약 먹고 책 한 번 보면 다 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약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울증이랄지, 그다음에 불안감, 망상, 환시, 환청과 같은 이런 행동신경 증상은 이전부터 왜 정신과 환자들이 앓는 그런 정신병 중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증치료제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들을 보면 그 알츠하이머 병이 생긴 원인이 이제 신경세포가 많이 죽어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적어져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적게 나오지만 이거를 다시 재순환해서 쓰기 위해 가지고 적게 나오는 거를 그중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부셔서 다시 재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100개 나온 사람이 그중에 일부를 다시 부숴 가지고 원료를 재사용하는 거하고 20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거를 부숴서 재사용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약들은 요 20개, 30개 남은 것들을 못 부수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약들도 가능하면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인데 그 약이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장운동도 많이 활발해지고 아주 예민한 분들은 장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가 잘 생기죠. 배도 아프고. 그래서 제일 큰 부작용이 속이 메시껍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면 약을 복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먹지 않고 이제
스포츠 파스처럼 몸에 붙이는 약물을 이제 경피 흡수라고 그러는데 피부를 흡수하는데 그 성분을 파스 성분에다 녹여가지고 피부에다 붙이면 그것이 이제 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증 치료제들이고요. 그리고 아주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눈에도 저 사람 혹시 치매하냐 이렇게 띄일 때는 벌써 늦었단 말이죠. 그때는 대증요법, 증상 완화요법밖에는 못 쓰고 그 전 단계 경도인지장 아직 치매까지는 가지 않은 경도인지장애 때 이 약을 쓰면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제 그것이 최근에 약 개발사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는데요. 이것은 개발 단계부터 미국 FDA에서 공인받을 때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개발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간과 돈과 노력이 엄청나게 든 약품이니까 이 약을 굉장히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개발비를 자기네들이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의 1인당 이 치료비가 1년에 1억 가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희 병원을 비롯한 몇 군 대학병원에서 이 약 개발에 참여를 해가지고 임상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문제는 역시 약값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이것도 또 100% 안전한 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 안에 들어있는 그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이제 요새 유행하는 항체죠. 항체를 집어넣어서 그 나쁜 독성 물질을 끄집어내 가지고 신체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작은 뇌혈관을 통해서 미세혈관을 통해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면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죠. 그래서 이제 염증도 생기고 출혈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약물을 사용하는 중간에 중간중간 MRI를 촬영을 해봐야 돼요. 너무 지금 사실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아마 이제 실제로는 지금 후발 주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쟁이 생기면 약간은 자연적 낮아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이 나오자마자 뭐 이 과학 잡지의 표지를 차지할 만큼 이제는 알츠하이머병의 타겟은 치료 목표는 아밀로이다 해가지고 이제 큰 이런 사진도 실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독성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초로 이제 그 공인을 받은 약이 이런 그 아두카누맙이라는 그런 항체입니다. 이 약을 사용을 하면 더 이상 쌓이지 않고 조금 쌓이는 것은 빨리 끄집어내니까 부작용 없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진행된 상태에서는 사실 거의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다만 경도인지 장애 상태에는 이제 기억력만 깜빡깜빡하고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좋은 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르면 내년이라도 이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시돼 가지고 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가 문제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값싸고 질 좋은 약이 하루빨리 개발이 돼서 이런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치매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작은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치매 치료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치매 환자가 집에 있을 경우에 우리 치매 환자들은 통원 치료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매도 가정 간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물에 의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가족들의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가 조금 진행된 경우에 사실은 이제 집에서 더 이상 보살피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은 요즘에는 내가 바쁘고 잘 못 모시니까 어떻게든지 요양병원으로 빨리 모시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보면 요양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입원해서 요양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 그 중에 거의 한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댁에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간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간호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치매 환자는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언어 폭력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과격한 행동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밀치거나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4시간 환자분을 감시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자면 보호자가 잠깐 주무시는데 작은 물건이라도 뭐 고의든 실수든 떨어뜨리면 환자든 물론이고 보호자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가정간호를 하고 싶어도 이제 전문 요양시설을 보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입에 담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대소변 관리가 잘 안 될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 모시게 가고 또는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를 채우거나 이렇게 하면 초기 단계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환자분이 기저귀를 뽑아버린다든지 해가지고 도저히 그런 기저귀로도 관리가 안 되는 대소변 관리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는 부득불 댁에서 모시고 싶어도 그런 전문 요양시설을 보내는 사실은 그 두 경우 이외에는 가능하면 힘드시더라도 댁에서 모시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 한대박의 예방이 한 말의 치료보다 낫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